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유일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종목 모두 뒤에 사명이 로보틱스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 그래서 뭐 둘 다 로봇 관련된 기업이구나 라고 그냥 제목만 보고도, 기업명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인데, 이 두 종목이 오늘 장이 마감하기 직전에 막판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뚫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사실 지난주에도 있던 내용이긴 해요. 해당 내용이 조금 더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한 종목에서만 잠깐 반짝 부각이 됐다면, 오늘 조금 더 이제 오후장에 많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워낙 대형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테마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후장에 되면서 장 막판이 되면서 좀 테마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내용 보시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K-로봇 ETF를 출시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게 보시다시피 목요일날 오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해성 TPC가 목요일날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큰 움직임은 없었고, 오히려 오늘 상당히 주가가 레벨업이 되어 있던 종목들이었던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ETF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상장 지수 펀드다라고 해서 이 결국 펀드가 상장이 돼서 증시에 상장이 돼서 사고팔고 거래가 되는 부분인데, 점점 최근의 흐름이 이 ETF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ETF의 기본적인 뭔가 존재 이유가 조금 깎여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봤을 때, 이 ETF의 경우는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뭔가 고민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펀드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러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분산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ETF를 구성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분산 투자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이 발생하고, 또 이 ETF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그러한 시장의 인기들만 쫓아가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로 편입되는 종목들의 수급이 강해지고, 오히려 그리고 또 ETF가 흔들림에 따라서도 그러한 종목들이 같이 흔들려버리는 결국 사고팔고의 진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구성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 KT, SK텔레콤, 현대차, 네이버 쭉쭉 내용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소형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1% 안팎으로 들어갈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외국인은 매도를 분명 했거든요. 근데 기관이 매수를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ETF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좀 온기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란 부분은 점점 이제 인구에 대한 감소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부분으로서 점점 로봇에 대한 산업은 분명 커질 분야이긴 하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장에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일부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여러 가지 눈에 보이긴 하지만 뭔가 제대로 된 뭐 혁신이 보이는 부분은 좀 적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으로서 두 종목이 기대감을 갖고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하나하나 좀 보면은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 상한가 기록했었고, 그 이후에도 멋진 흐름들을 중간중간 보여주면서 끼가 좀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이후에 한번 이 근처를 좀 이 상한가의 종가를, 그러니까 상장 첫날의 종가죠, 여기를 한번 건드려주는 흐름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고 다시 한번 잡아주고 이 위에서 계속적으로 노른 다음에, 여기 상한가예요.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치면서 여기를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하고 다시 여기서
꼬리를 계속적으로 길게 달고 했지만 박스를 만들어주고 오늘 한번 다시 이러한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기 상한가, 여기는 급등,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가,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가, 그 다음에 오늘 10% 넘는 급등을 종가로서 마무리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오후에 이렇게 막판에 땡겨 올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의 단위가의 흐름이라든지 또 내일 조금 조정이 올 수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을 뚫어놨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여기를 또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 뭐 이 박스에 대한 훼손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다 한 절반 정도 최대 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수급도 긍정적으로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가 최근에 매수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차트가 좀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고 역시나 뭐 끼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흐름들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시가를 깬 다음에 저점 찍고서 한번 올려쳐서 여기 요 매물을 한번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격하게 움직이면서 흐름이 나오다가 이 구간으로 여기서 요 구간을 위로 올려지면서 특히 이 캔들 같은 경우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시가가 좀 뜨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요 구간을 계속적으로 이 갭을 또 지켜주면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 구간 같은 경우야 지수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한 번에 뭐 완전 한 번은 아니죠. 하여튼 한 이틀에 걸쳐 한 2거래에 걸쳐 장악을 하면서 요 위로 올려준 흐름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좀 약해요.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 부분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요 구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여기는 좀 무너진 부분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한 요 정도에 대한 부분 요러한 구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절반 정도 뭐 한 3만원 정도 라인이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또 특히나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지켜주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이제 로봇 ETF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움직임 나왔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앞에 정고점 뚫어놨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주면서 조정 시에 잘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